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 코틀린에서 얘기하는 제너릭 타입, 특히 클래스에서 또 함수에서 어떻게 제너럴하게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너릭 타입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제너릭 타입을 얘기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죠? 그렇죠. 상하위 관계에 있는 클래스 간의 제너릭 타입을 호환되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공변성이나 반공변성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호환되게끔 만드는 것이 앞에서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좀 더 가벼운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코틀린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자료 구조를 공부하게 되는데 가장 쉬운 것이라 할 수 있는 배열부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연속적인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덱스를 가지고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수령적인 자료 구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코틀린에서는 array of나 array 생성자를 이용해서 배열 객체를 생성합니다. 자, 아래 보시면 num수가 있고요. num수는 지금 4, 5, 7, 3 어떤 인티저 타입의 엘리먼트를 가진 array로서 넘버로 객체화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것처럼 캣이나 닭이나 라이온처럼 스트링 타입의 것들을 또 array를 만들어서 animal이라는 array 객체에 집어넣었습니다. 자, 또 우리가 포물을 이용해서 각각을 쭉 훑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을 하나하나씩 뽑아내서 프린트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array of를 이용해서 array를 만드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그 외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죠? array의 array죠. 그래서 array 1, 2, 3가 하나의 array였는데 그것을 다시 이 2D array, 2차원 array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된다는 점을 이해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첫 번째 array, 두 번째 array, 세 번째 array이고 각각을 array로 만들면서 어떤 행으로 인덱스를 구분한 것이죠. 그래서 0,0은 뭡니까? 여기에서의 첫 번째란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 어레이를 만드는 방법들을 여러분께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또 앞에서 살펴본 이중 어레이를 좀 더 단순하게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줄이 아니라 한 줄에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께서 눈여겨보시고요. 이중 어레이를 우리가 사용했으면 이렇게 두 번 나누어 걸쳐서 for업을 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여기에서 따온 것들이고 또 각각을 읽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룹에서는 바깥에 있는 것을 걷어내는 것이고 이만큼을 걷어내는 것이 이거 하나하나를 불러 올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룹에서 이것들 안에 있는 것들에 이런 것들을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어레이를 어떻게 우리가 벗겨내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고요. 또 어레이 특히 이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처럼 다양한 자료형의 혼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array of 4, 5, 7, 3 이건 인티저 타입이고 취기나 false는 어떻습니까? 스트링 타입이고 bool 타입이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자료형의 혼합이 가능합니다. 특정 자료형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generic 타입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array of 자료형 해서 이런 자료형만 우리가 array로 만들겠다 하면은요. 이제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array는 이 자료형에 있는 타입에 있는 그러한 엘리먼트만 갖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자료형 말고 자료형 이름 플러스 array of 그래서 char array of, boolean array of, long array of 이런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캐릭터 타입의 array, 이건 bool 타입의 array, long integer 타입의 array 등등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그리고 unbyte array, 또 short array, 그리고 unit array, unsigned long array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이것을 간략하게 만든 것이죠. 이런 식으로도 특정 자료형을
제한해서 어레이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자, 배열의 요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레이의 엘리먼트에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인덱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get와 인덱스를 혼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중괄호와 인덱스 넘버를 써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코틀린 표준 라이브러리 어레이 타입을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뭐가 있어요? get와 set가 있죠. 이 get와 set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인덱스를 가지고 어떠한 엘리먼트에 접근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덱스를 가지고 인덱스를 가지고 어떤 배열에 접근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get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아니면은 이렇게 중괄호와 인덱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 여러분께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인덱스 2의 어레이에 get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또 똑같은 방식이죠. 사실 같은 일이죠. 같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레이 중괄호 2 해가지고 위와 똑같은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쓰기도 마찬가지겠죠. 쓰기도 set를 이용할 수 있겠고요. 쓰기의 set는 자 2번의 것을 7로 교체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뭐와 같아요? 그렇죠. 어레이 2의 7과도 같겠죠. 요거와 요거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지금 어레이의 첫 번째 0번째 인덱스를 8로 교체하는 것이고, 또 2D 어레이 2D의 두 번째 행의 두 번째 요소를 우리가 2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코드를 쭉 보시면서 한번 직접 실행해 보시고 get와 set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인덱스를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배열의 내용을 한꺼번에 출력할 때에는 자,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레이 이렇게 있으면은 모두 어떡합니까? 이런 식으로 array.toString에서 어레이를 쭉 내가 스트링으로 바꾸면 그 어레이에 의해서 자, 이것들이 스트링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출력되는 것이고요. 다차원 같은 경우에는 deep-to-string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레이에 deep-to-string에 어레이를 집어넣으면 다차원 배열을 이렇게 우리가 한꺼번에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남다식과 같은 표현식을 사용해서도 좀 다량의 어레이를 한꺼번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명이 있고 어레이라는 어떠한 클래스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안에 요소 개수와 초기값을 집어넣음으로써 만들 수 있는데요. 예를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어레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게 요소 값이기 때문에 어레이의 사이즈 5개의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람다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뭐가 들어갑니까? 인덱스에 곱에 2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 처음에는 0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2, 4, 6, 8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5개가 채워지는 것이죠. 여기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레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요소의 개수와 초기값을 쭉 집어넣어서 어떤 어레이를 표현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많은 양의 배열을 생성할 때에도 비슷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rray of nulls, null array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1000개의 널로 채워진 정수 배열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는 array of nulls이고 타입은 인티저 타입이고 앞으로 인치 타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고 1000개를 무작위로 널로 채워서 생성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A라는 어레이를 1000개 요소로 만드는데 각각을 모두 0으로 채워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특정한 클래스 객체로 배열을 생성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내가 1000개의 엘리먼트를 생성하는데 각각은 자, 클래스 I. 자, 여기 클래스 I는 뭐죠? 자, 여기에 I가 지금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인덱스가 아니라 초기값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my class라는 객체로 자, A를 꽉 채운 그런 배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 언어에서 우리가 배열의 사이즈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파이썬처럼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필요에 따라 리스트의 사이즈가 늘거나 혹은 줄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 자바라든가 그리고 C++ 이런 데서는 배열이 한번 정해지면, 정의가 되면 고정이 되는 것이죠. 커틀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변수를 이용해서 원래의 어레이를 좀 줄이거나 혹은 늘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를테면 지금 어레이 1이 인티저 타입의 어레이 5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레이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6을 추가하고 싶다고 하면, 자, array.plus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하나를 늘린 것을 어디에 추가하냐면 array 2에 추가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array 1은 그대로 1, 2, 3, 4, 5를 가지고 있지만 array 2는 1, 2, 3, 4, 5, 6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비슷한 것으로서 슬라이스 어레이를 사용해서 어떠한 특정한 어레이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인덱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데이터를 짜내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레이 3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어사인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어레이의 첫 번째 요소, 마지막 요소를 확인하는 메소드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어떤 인덱스의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인덱스 오브, 그리고 자, 어레이가 숫자로 되어 있을 때 평균 값을 출력할 수 있는 에버러지 함수, 그리고 인덱스, 그러니까 어레이의 현재 크기 혹은 엘리먼트의 숫자를 카운트하기 위한 카운트라는 메소드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어레이에 4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contains라는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어레이, 주어진 어레이에 자, 파라미터로 들어간, 아규먼트로 들어간 이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4가 있는지 확인해 봐라 라는 것이고요. 똑같은 형태의 컴퓨테이션이 아래에 보이고 있죠. 그래서 자, in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어레이에서 4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4가 있으면 이 문장이 true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될 겁니다. 우리가 n이라는 자료형을 이용해서도 지정된 배열을 채우거나 혹은 업데이트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b라는 어레이가 지금 any 타입이 되어 있고 10개 만들어져 있죠. 0으로 지금 채워져 있는데, 각각은 이런 식으로 뭐 스트링이라든가 뭐 어떤 플로어 타입의 변수로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any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가 순환 메소드라고 그래서 자, 이 어레이에 있는 것들을 쭉 순회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레이의 엘리먼트 화살표 프린트 하면은 자, 어레이에 있는 엘리먼트를 하나하나 꺼내서 뭐 하는 거죠? 프린트하는 것이죠. 그래서 for each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레이의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인덱스를 하나하나 훑으면서 그 안에 엘리먼트를 뽑아서 보여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회하는 그러한 오퍼레이터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이 부분입니다. 또 인덱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뽑아볼 수도 있는 그러한 인덱스를 이용한 순환 메소드가 있고요. 또 이터레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터레이터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순회하기 위한 객체, 순회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자, 어레이의 이터레이터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죠. 자, 어떤 객체를 만듭니다. 인티저 타입의 이터레이터네요. 그래서 어레이를 이터레이터 타입으로 바꾸어서 요 이터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터는 hasNext라는 함수를 써가면서 하나하나 옮겨가면서 뭐하죠? 그것들을 출력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터레이터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어떠한 어레이를 순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